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막 엄마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요. 8월 말에 출산했거든요. 첫 아이라 모든 게 낯설고 솔직히 말하면 몸도 마음도 아직 회복 중이에요. 결혼하고 보니 시댁은 친정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했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좀 많이 꼼꼼하시고 우리 집안에서는 이래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명절이나 김장 같은 집안 일을 다 같이 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달랑 둘 있는 며느리, 형님과 제가 다 하죠. 힘들긴 했지만 시댁 분위기가 그러니 저도 나름 맞춰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 설날 때부터는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것도 초기였어요. 8주 정도. 사실 그 시기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잖아요. 게다가 저는 나이도 있는 편이라 더 신경 써야 했고요. 설 연휴, 시댁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님이 현관에서부터 좀 언짢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기다렸잖아. 시댁은 지방이고 원래도 차로 3시간 거리예요. 근데 명절이라 길이 좀 막혔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길이 좀 막혀서. 됐다. 어서 들어와. 밥 먹고 바로 전 부쳐야 해. 부엌에 들어가니까 이미 전 재료가 엄청나게 준비돼 있었어요. 부침개 반죽이며 다듬어야 할 재료며 고기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전 부칠 거예요? 그래. 친척들 다 오잖아. 빨리 먹고 시작해야 해. 그렇게 저는 밥을 급하게 먹었어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바로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임신 초기라 불안한데 좀 쉬었다 해도 될까?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전을 부치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서 있으니까 허리도 뻐근하고요. 그때 형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얘기하고 쉬어. 네가 못하면 첫째가 고생해야지 뭐. 그 순간 형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걸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결국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전을 부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뭐하고 임신 초기인데 쉬라고 하기는커녕 눈치만 엄청 주시더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나이도 있고 병원에서도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고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출산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8월 말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내는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친정 엄마도 남편도 너무 잘 보살펴줬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진짜 전쟁이었어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들, 회복되지 않는 몸.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추석이 다가왔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채 50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댁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기도 어리고
제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3-4시간 걸리는 시댁에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말도 와야 한다는 말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 추석에는 시댁 못 갈 것 같아. 아기도 너무 어리고 나도 아직. 그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며칠 후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응, 나다. 이번 추석 말인데. 네, 어머님. 아버지랑 상의했는데 너희 애기 어리니까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아, 네.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너 못 오는 거 순전히 이 사정이잖니? 그러니까 첫째한테 먼저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아, 너 안 오면 첫째가 혼자 다 해야 될 텐데 네가 먼저 양해 구하는 게 맞지. 제가 안 가면 형님이 고생할 거라는 건 맞는 말씀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좀 서운하게 들린 것도 사실이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는 형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서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고 저는 아기와 집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아기 재우고 잠깐 쉬고 있는데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 김장하러 와. 아침 일찍 와야 해.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장. 시댁 김장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고된 노동이었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댁 김장은 보통 집과는 규모가 달랐어요. 배추만 150포기가 넘었거든요. 어머님은 재료 손질 정도만 하시고 형님이랑 저 둘이서 다 양념을 바르고 절이고 담가야 했어요. 특히 양념 치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얼얼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쑤시고 작년까진 그래도 제 몸이 괜찮았으니까 버텼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출산한 지 이제 겨우 2달.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가끔 배가 당기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게다가 아기는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그 양념 천지가 될 시댁에 데려다 놓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아니면 안 간다고 해야 하나? 일단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김장하러 오래. 그래? 언제? 다음 주 토요일. 근데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 왜? 아직 몸도 덜 풀렸는데.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해. 게다가 아기는 어떡하고?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그렇긴 하네. 그럼 어떻게 할래? 안 간다고 하면 안 되려나? 응.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실까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와야지. 첫째 혼자 어떻게 해? 라고 하실 게 뻔했어요. 아기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면 애는 남편이 봐주면 되지라고 하시겠죠. 몸이 아프다고 하면 누가 안 아프냐? 다들 아픈데 한다고 하실 거고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여보, 나 정말 자신이 없어.
설날 때 기억나? 전 부치는 것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임신 초기였잖아. 지금은 출산 직후인데. 김장을 어떻게 해?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형수님이 고생하시긴 하겠지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님, 설날 때 그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께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라고 하시던 그 표정. 만약 제가 김장에 안 가면 형님이 혼자 다 하셔야 해요. 150포기가 넘는 배추를요. 그 많은 양념을요. 형님이 정말 고생하실 거예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기 재우고 나면 김장 생각, 시댁 생각, 형님 생각,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느 날 밤, 아기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아직도 김장 때문에 고민해? 응, 형님 고생하실 거 아는데. 나도 몸도 아프고 그 많은 김장을 할 자신이 없어.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전화해서 얘기하자.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김장 말인데요. 수민이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김장을 다 같이 해야지. 그게 아기도 어리고 수민이가 아직 몸이 진짜 안 좋아요. 아이고, 살살 움직이고 그러면 돼. 결국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꼭 와야 한다고 하시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안 간다고 버텨야 하나? 형님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내 몸을 혹사시킬 수는 없잖아? 남편은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시댁에서 너무한 건가? 저도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뭐가 맞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추석 때일, 김장일, 형님 생각, 남편 생각. 다요. 친구가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야, 너 미쳤니?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김장을 어떻게 해? 그래도 형님은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짜 며느리 건강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오라고 안 하셨어야지. 나 솔직히 한마디 해도 돼. 김장을 왜 며느리들만 하니?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돼. 친구 말에 생각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결심이 서더라고요. 가지 말자. 내 몸이 먼저야. 김장 전날 동도 트기 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너희 내일 올 때 말이야. 김치통 큰 걸로 가지고 와라. 아,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김장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오기로 했었잖니. 갑자기 안 온다니 무슨 말이야? 그게 도저히 출산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에이, 그래도 와야지. 우리끼리 이걸 어떻게 하니?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지. 왜 김장날 안 좋아? 핑계 대지 말고 꼭 와라. 핑계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로 몸이 안 좋다고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상황? 무슨 상황? 다들 아픈데도 참고하는 거야. 너만 특별해.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어요. 저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도 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김장을 해요? 그래도 해야지. 첫째랑 이거 다 못해. 예. 형님 그러시는데. 형님도 힘드시면 올해는 김장을 줄이시든지 하시면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예. 너 지금 우리 집안 김장은 대대로 이렇게 해온 거야? 네가 감히 줄이라 마라. 어머님, 제 말은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본다. 누구는 애 낳고 김장하고 제사상 차리고 다 안 해봤니? 유난도. 북받치는 마음에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에서 깬 남편이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예요. 너, 네 처 좀 단속해. 이게 무슨 버릇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수민이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아이고, 핑계도 좋다. 너도 네 처 편만 들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됐어. 너희 부부는 이제 명절도 김장도 아무것도 안 와도 돼. 나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저와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달래며 제 얼굴에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를 설득 못해서. 아니야. 나 때문에 괜히.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남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얘기 들었어. 형님, 죄송해요. 됐어.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형님 목소리도 밝지 않았어요. 형님 혼자 고생스러우실 거 생각하면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다니까. 그냥 어떻게든 하겠지 뭐. 남편 핸드폰으로 또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지, 그래. 유희 엄마 화가 많이 났는데 제대로 잘못했다고 해라. 네. 엄마한테 다시 연락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다음부터는 좀 생각하고 행동해라. 예. 전화가 끊어진 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3시쯤 시댁 식구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김장하는 사진이었어요. 김장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형님은 녹초가 돼 있었고요. 남편이 그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또 쉬었어요. 형수님 혼자 다 하시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내 잘못 아니라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마음 풀어드리려고. 가족 관계가 틀어지잖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맞아요.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화가 나셨고, 시아버님도 실망하셨고, 형님은 혼자 고생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그 후로 한동안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몇 번 전화를 드렸지만, 시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제 전화도요. 남편은 요즘 조용해요. 예전처럼 밝지가 않아요. 아마 시댁과 저 사이에서 힘든 것 같아요. 남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꾹 참고 김장에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계속 참기만 하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시댁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이 정도는 다 한다. 하는 면이 강하고, 저는 언제나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야 현명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리는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정해지는 거라고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관계도 틀어지고 죄책감도 들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